네, 살라 뭐예요? 리버풀 근본 맞습니다. 자, 모처럼 박수를 시작. 아, 너무 좋습니다. 이게 리버풀 팬들도 그렇고 살라도 그렇고 좀 그 재계약 관련해서 주급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오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라에 대해서도 잠시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기도 했지만 마네가 지금 미넨으로 떠난 상황에서 살라는 재계약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뭐 금액을 이후에 얘기하겠지만은 이 정도 금액이면은 서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구단에서 용감한 결정을 해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얘기를 하고 싶고 살라에게 합당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맞아요. 왜냐면 살라는 월드 클래스고요. 모하메드 살라가 지금 리버풀의 최고의 선수죠. 무엇보다 사디오 마네가 이제 떠난 시점에서 살라는 무조건 잡아야 됐었고 살라가 뭐 정말 계약 기간을 다 채울지 네. 아니면 도중에 또 이적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결과가 앞으로 이어지건 간에 지금 시점에서 재계약을 하는 건 구단 입장에서 매우 필요했던 일이었다고 봐요. 아니 형철이 말대로 월드클래스기도 하면서 최근 한 5시즌으로 딱 잘라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누구였냐? 최고의 활약한 선수의 누구였냐? 뭐 다른 이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거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모하메드 살라. 네, 그래서 지난 시즌은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 석권을 그렇죠. 하면서 예.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살라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라의 재계약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단의 오피셜이 정말 당당하게 띄워줬습니다. 그래서 사진, 그 휴가를 가 있는 상태에서 주황색에 비슷한 옷을 입고 사인을 하고 있는 살라의 모습이 담겼죠. 이 타임즈의 폴 조이스도 이제 이와 관련해서 기사를 썼는데 주급은 약 35만 파운드, 5억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고요. 3년 재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2025년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득점에 대한 옵션까지 있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아마 이거는 동기부여 측면이겠네요. 그럼 추가적으로 더 이제 살라를 받아갈 수 있겠죠. 네. 리버풀 구단 역사상 최고 주급 수령자가 되었고요. 줄리안 워드 디렉터는 본인의 여름 휴가 기간까지 써가면서 협상 마무리를 위해 살라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사실 누네즈 데려오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굉장히 협상에 있어서 신중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살라 재계약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이미 2021년쯤부터 계속 살라가 이제 재계약이 좀 필요하다. 맞아. 왜냐면 계약 기간이 2023년까지였기 때문에 계속 그 관련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살라 재계약이 좀 체결이 됐고요. 네. 근데 그에 앞서서 살라 재계약이 아까 2022년경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되게 길고 길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무수히 많은 이적설들이 들려왔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도 있었고 물론 뭐 중간에 좀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앞두고 살라가 레알에겐 복수를 해야죠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레알 이적설은 쑥 들어가긴 했었지만 레알 이적설도 있었고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들로의 이적설도 있었고 되게 이제 살라가 좀 팀을 떠날 수 있다는 다양한 루머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살라와 관련된 팬들의 어떤 여론과 분위기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게 주급 관련해서 제가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론이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살라가 네. 정말 좋은 활약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네. 일단 그동안 팬들에게 공유되어 오는 정보는 현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자들이 어떤 정보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보도가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트위터의 반응이나 뭐 국내 팬분들의 반응이나 아무래도 그때 보도의 어떤 논조에 따라서 좀 많이 기우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동안의 변화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라의 계약 기간이 원래 2023년까지였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쭉 길게 이야기가 이어져 왔었어요. 근데 작년 한 12월쯤부터 살라의 재계약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살라는 자유를 원하지만 구단이 살라의 요구 조건을 맞춰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전달이 되었죠. 그러면서 거취 문제가 현실이 되어버렸고 이적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필 이때부터 살라의 폼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네이션스컵 갔다 오고 후반기부터 좀 예. 떨어졌어요. 맞아. 정확하게 한번 엄청난 전반기 때 활약을 하다가 한풀 꺾였던 게 주중이 아니죠. 12월 중순에 있었던 그 토트넘전이랑 레스터전. 예. 토트넘전은 그때 리버풀의 그 중원 티파엔이 모두 코로나 이슈 때문에 빠져가지고 그때 모튼, 그때 아주 밀러, 어린 선수들 나오고 케이타 이렇게 3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3명이 그 토트넘 중원에게 제대로 좀 뭔가 활약을 하지 그때 못하면서 비겼던 경기죠. 2대2가 됐죠. 예. 그 다음 경기 레스터전이었는데 살라가 페널티킥 실축을 하고요. 세컨볼 튕겨나온 거 헤더로 처리했는데 그게 골대 맞고 나갔어요. 그리고 레스터 루크만한테 역습을 허용해가지고 리버풀이 실점을 하고 0대1로 패했죠. 이 두 경기에서 살라의 페이스가 조금 떨어져 있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오는 단계에서 첼시전까지 리그를 마치고 그 다음에 네이션스컵을 떠났는데 네이션스컵에서 연장 4경기 연속 그렇죠. 풀타임. 왜냐면 모로코전도 120분의 교체아웃이 됐지만 120분 교체아웃은 사실상 풀타임이기 때문에 그냥 4경기 연속 연장 풀타임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이렇게 뛰고 정작 세네갈과의 결승에서 준우승했죠. 승부차이 끝에 예. 준우승.
그러다 보니까 살라는 일단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졌고 여기에 네이션스컵 준우승에 3월에 그 월드컵 예선에서도 세네갈이랑 붙었잖아요. 또 승부차기에서 패해서 준우승.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타격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 이적설 관련한 어떤 루머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살라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좋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선수들 재계약하는 사진 보면은 되게 표정이 좋아요. 왜냐면 이게 이 선수들이 돈을 커리어 동안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사실 한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주급을 올릴 수 있는 타이밍도 얼마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팀에서 내가 상황이 좀 좋지 않네, 실력적으로 좀 요즘에 부침이 있네, 근데 재계약을 하잖아요. 그 이후부터 살아난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심리적으로 신경 쓰이잖아,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여기서 계속 뛸 수 있구나. 그럼요. 직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계약직 직원이야 진짜 냉정하게 그렇죠. 보면. 그래서 살라 입장에서도 뭐 선수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재계약 이후에 폼이 상승되는 이유들은 뭐 이러한 부분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간에 잠깐 이렇게 그 월드컵 예선까지 맞춰지고 하는 그런 후반기 동안에 잠깐 살라에 대한 여론이 악화가 되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우리 피파 캠프 때 보석이 형 나와서 하는 근본팀 때 성철이가 뺐잖아 살라. 네, 살라를 뺐죠. 그때는 딱 이 시기였습니다. 살라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던 첫 번째 사건이 이제 에이전트 관련된 얘기였어요. 클롭 감독이 인터뷰에서 살라의 재계약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구단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살라의 결정만이 남아있다라고 클롭 감독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살라의 에이전트인 라미 아바스는 미르겐 클롭 인터뷰를 조롱하는 트위터 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트위터에 공유를 한 다음에 자신의 어떤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에다가 약간 이렇게 웃고 있는 표정, 이모티콘이 약간 비웃는 표정이 3개인가 5개인가 이렇게 쭉쭉 그려졌었어요. 그래서 그 라미 아바스가 이전부터 살라가 리그에서 활약을 할 때마다 재계약을 늦추는 구단을 압박하는 듯한 트위터를 올렸거든요. 그들이 이 활약을 보고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글들을 쓰면서. 그래서 그러는 동안에도 리버풀 팬들에게는 살짝 라미 아바스 너무 좀 분위기를 흐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당연히 반응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번 그 클롭 감독의 인터뷰를 조롱하는 내용까지 나오면서 한동안 살라의 에이전트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아무래도 선수와 선수의 에이전트를 봤을 때 에이전트가 말썽을 피운다고 해서 무조건 선수와 별개일 거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이거는 꼭 그럴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유되고 사실 해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에이전트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기간에는 잠깐 살라에 대한 여론이 좀 안 좋아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때 더 안 좋아지게 된 이유가 있죠. 또. 네, 살라가 너무 많은 금액을 원한다는 보도들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아마 이때는 구단 정확히는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했을 때 딱 이 정도 내용까지만 일단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살라는 주급으로 40만 파운드, 6억 2천만 원을 원한다는 루머가 있었고 물론 다른 팀의 월드 클래스는 다 이 정도 이상의 금액을 받습니다. 사실 살라 정도 되는 선수가 40만 파운드를 원한다는 건 절대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이 선수의 인지도, 실력, 뭐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 석권한 정도의 선수인데 40만 파운드는 충분히 원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리버풀은 이 정도 규모의 금액을 쓰는 팀이 아니어서 기존 주급 체계를 보면 기존 자원들의 주급이 꽤 적은 편이에요. 여기가 주급보다 옵션으로 좀 많이 챙겨주는 스타일이죠, 리버풀이. 그래서 반다이크만 보더라도 기본금이 22만인데 근데 살라는 기본금으로 40만 파운드를 원한다는 게 기존 보도에서 나왔었으니까요. 그래서 구단의 경우는 기본금은 좀 적게 주되 옵션을 많이 주는 방식으로 그동안 주급 체계를 유지를 했었는데 살라가 너무 많은 기본금을 원하는 게 아니냐. 이때 보도의 어떤 논조도 그렇고 팬들의 반응도 그렇고 이렇게 좀 여론이 굳어지는가 싶었었죠. 근데 여론이 반전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됐느냐? 구단의 살라의 재계약에 대한 첫 번째 제의가 알고 보니 상식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조금 뒤늦게 알려진 사실인데 알고 보니 구단의 첫 제의가 기존 주급의 15%만 올린 약 23만 파운드. 원래 20만이었죠? 네, 거의 그쯤이었어요. 딱 3만 파운드 올려준다고 했으니까. 3억 6천만 원이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아니 엄청난 대단한 활약을 보인 선수한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첫 제의를 했다는 것 자체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단한 활약을 보인 선수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던 구단의 태도에 팬들이 이제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었고요. 보드진이 조금 더 팀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이제 팬들은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때 이 23만 파운드의 제의는 이 보도가 물론 이 보도도 사실 사실일지 아닐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만 봤을 때 뭐야 살라한테 후려쳤네. 그죠. 보드진 뭐 하는 거야?가 된 거죠. 아까 그 살라의 뭐 40만 파운드를 원한다는 루머도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고 어디까지는 알고는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면 사실 첫째 23만 파운드는 선수 입장에서 서운함을 느끼기에 너무 충분할 금액이죠. 너무 말도 안 되는 어떤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승폭이 적으니까. 그래서 선수 입장에서는 실망을 할 만했고 이때는 구단이 좀 돈 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당연히 여론이 굳어졌던 때였습니다. 근데 다행히 구단도 이제 살라의 어떤 바람을 들어줘서
35만 파운드 제법 썼습니다. 그렇죠. 35만 파운드 이제 계약을 체결했고요. 게다가 3년 계약이라는 기간까지 잡아주면서 살라 역시도 여기에 만족을 하고 재계약에 사인을 했죠. 그래서 살라는 2025년까지 리버풀의 선수가 될 거고요. 이제 또 다른 활약을 예고할 겁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에는 사실 굉장히 부진했었어요. 3개월 동안 연장전 승부만 6번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 경기까지 포함해서 네이션스컵 4번, 첼시와의 카라바오컵 결승전 하나, 그리고 그 월드컵 예선 하나. 그래서 6경기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연장 열투를 펼쳤고, 여기에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 네이션스컵 준우승에서 나오는 심리적인 스트레스, 골문 앞에서 내 어떤 슈팅이 마무리가 안 되니까 경기를 거듭할수록 발생되는 어떤 부담감, 그리고 백스리의 약한 문제점. 왜냐하면 살라가 유독 약했던 팀들이 첼시랑 토트넘이었거든요. 두 팀 다 3백스네요. 네, 백스리를 쓰면서 윙백이랑 스토퍼를 협력 수비를 하니까 살라가 여기서 고립이 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좀 됐고, 5번째는 핸더슨의 폼 저하. 오른쪽에서 도와줘야 되는 핸더슨이었으니까. 살라가 이렇게 고립되지 않게끔 조던 핸더슨이 도와줘야 되는데 핸더슨이 후반기 때 폼이 떨어졌거든요. 그것 또한 부진의 이유가 될 수 있었고, 6번째는 팀 전술의 변화. 전반기 때는 오른쪽 위주로 리버풀이 공격 전술을 써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던 살라가 되게 쉽게 공격의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나갈 수 있었는데, 후반기 들어서는 이 너무 오른쪽에 밀집되어 있는 공격이 좀 읽히기도 했고, 결과적으로 조던 핸더슨이 오른쪽에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역습의 실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후반기 때 클롭 감독은 좌우 공격에 균형을 주는 방식으로 티아고와 핸더슨이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게끔 전술을 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살라가 전반기만큼 어떤 유리한 환경을 펼치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활약이 좀 무뎌졌다는 해석들도 할 만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역시 재계약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후반기 부진이 좀 복합적으로 요소가 좀 작용이 되었다 볼 수 있는데, 다행히 다가오는 새 시즌에는 이 문제들에 대한 대부분을 해결한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재계약했죠. 그리고 체력도 뭐 지금 쉬고 있는데 당연히 쌩쌩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그리고 냉정하게 이 선수는 월드컵을 안 가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세이브도 훨씬 많이 될 수 있죠. 물론 뭐 팬분들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하필 또 세네갈이랑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그냥 다른 국가로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튼 좀 그렇게 됐고,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을 해야죠. 대신에 중미 보강이 리버풀이 여전히 안 된 것만 조금 아쉽다. 이것만 좀 우려스럽고요. 살라가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5시즌 동안 넣었던 골들을 보면 32골, 22골, 19, 22, 23. 와, 진짜 대단하다. 왜 최고의 선수인지를 알 수 있죠. 지난 시즌은 득점 도움하고 동시 석권한 만큼 이 선수의 기량을 높게 볼 수 있고요. 자,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재계약을 해서가 아니고요. 재계약을 해서일 수도 있겠다. 뭐죠? 살라요. 리버풀 근본 맞습니다. 그래, 이게 참 여론이라는 게 이게 나중에 뭐 이적 사가, 재계약 사가가 나중에 이제 풀릴 때가 있잖아요. 에이전트들이 나이 먹고서 얘기하거나 막 그 자서전에 쓰거나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생각보다 아는 내용이 좀 다를 때가 있거든. 근데 이제 아까 그 에이전트 사건 같은 거는 조금 이제 팬들도 실망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런 에이전트들도 트위터라는 건 사실 공개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해석의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때 그 근본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살짝의 방송용 얘기도 있었으니까 그런 점을 여러분들 재미로 좀 봐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근본으로 돌아왔다, 살라. 근본으로 돌아왔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리버풀 레전드 살라. 제가 그때 근본이 아니라고 했었지만 사실 그동안에도 살라 저 책 쓰느라 엄청 살라에 대해서 알아보고 막 그 자료 정리하고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원래도 살라 되게 좋아했으니까. 살라 책을 써서 이제 곧 원고 마감을 이제 지었는데 나중에 출간이 된다면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